자율형 에이전트들 보니까 이 헤르메스 에이전트, 오픈클로, 제미나이 스파크 한 이 세 가지가 제가 볼 때는 거의 동족들이에요. 동족들인데 조금 다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건 오픈클로 거고, 가끔 이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헤르메스 에이전트가 꽤 괜찮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으셨을 것 같고, 얼마 전에 이제 이 구글 I/O에서 발표했던 제미나이 스파크 얘기 들은 분들도 계신데, 제미나이 스파크는 제가 주변에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은 다 자율형 에이전트로 이제 동족들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아요. 근데 얘네들은 에이전트 이제 직원들이고, 사실 얘네들이 두뇌는 다 바꿔서 낄 수가 있어요. 두뇌를 바꿔서 낀다라고 하는 거는 이 LLM 모델들을 다 연결해서 이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코덱스나 아니 뭐 클로드나 제미나이 뭐 다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마 이제 이 제미나이 스파크가 나오면은 걔는 무조건 제미나이만 쓸 수 있겠죠. 제미나이 모델이니까 딴 모델을 API로 연동하게 제공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아까 얘기했던 이 오픈클로나 헤르메스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뭐 코덱스를 쓰셔도 괜찮고요. 이제 클로드 모델을 쓰셔도 되고, 이제 제미나이 모델을 쓰셔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에이전트의 특성은 있는데 거기다 갖다 낄 수 있는 이제 두뇌는 우리가 이제 API로 연동해서 다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통해서 얘네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이 계속 바뀌잖아요. 클로드 업데이트 되니까 막 클로드가 최고다. 코덱스 5.5 나오니까 코덱스도 꽤 괜찮네. 막 해서 이제 뭐 쓸지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연동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원하는 모델을 뭐 취사 선택해서 사용을 하면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오픈클로 같은 경우는 이 피터 스타인버거라고 하는 분이 이제 만들었잖아요. 작년 말에 이제 만들면서 엄청나게 이제 기터브에서 핫하게 이제 떠올랐었고, 지금은 이제 오픈 AI에 이제 스카웃이 되셨죠. 엄청난 거액에 얼마인지 이제 공개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최소 혼자서 어쨌든 스타트업 창업해가지고 몇 천억 원 받았을 거다. 조 단위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얘기가 이제 되고 있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이 오픈클로 같은 경우도 오픈 AI에서 아마 곧 정식 출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제미나이 스파크가 있는데, 이 제미나이 스파크가 지난 이제 구글 I/O 2022에서 이제 공개가 이제 됐어요. 공개가 됐는데, 얘는 뭐냐, 이제 오픈클로나 헤르메스 에이전트랑 비슷한 애들이에요. 얘도 이제 자율형 개인 에이전트로 보시면 되고, 이 차이점은 뭐냐면은 로컬이랑 클라우드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 오픈클로랑 헤르메스 에이전트는 로컬에서 내 PC에서 이제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 제미나이 스파크 같은 경우는 이 구글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로 다 완성이 돼 있잖아요. 플랫폼이. 그 플랫폼 상에서 이제 움직이는 에이전트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습니다. 이거 되게 빨리 써보고 싶은데 아직 그 한국에는 출시가 안 됐어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부분적으로 이제 제미나이 울트라 모델을 쓰는 사용자에 한해서 일부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빠르면은 뭐 1개월에서 한 3, 4개월 사이에 이제 출시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제 생각엔 이거 출시되면은 파장이 어마어마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얘한테 그냥 채팅창으로 우리가 이제 업무를 시키면은 모든 구글 플랫폼에 있는 것들을 다 사용하면서 바로 이제 쉽게 연동해서, 또 보안 문제는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구글 정도 지금 상태 보안을 유지하면서 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 다 아주 손쉽게 PC를 뭐 추가로 물리적으로 구매하지 않고서도 다양한 에이전트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제미나이 스파크 공식 출시되면은 진짜 아주 파장이 어마어마하겠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요거 이제 뭐 사용되는 장면 조금 이제 보시면은, 제미나이 스파크 아직 안 보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보시면은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채팅창이 있어요. 채팅창이 있어가지고 얘한테 채팅창에서 그냥 다 요청하면 됩니다. 요청하면 됐는데 차이점 뭐냐면은 이게 이제 구글 드라이브랑 이제 다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한테 무슨 파일을 만들어서 작성하라고 하면은 이 구글 시트 같은 데다가 얘가 알아서 다 이제 정리를 해주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작업도 이제 만들어주고, 뭐 필요한 내용들 이메일 같은 것도 써가지고 이메일 대신 그냥 지메일 자체가 연동이 돼 있으니까 아예 이메일 관리를 그냥 다 해주는 거예요. 음성으로도 얘랑 대화해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 이제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작업들은 이제 누적해서도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구글이 갖고 있는 뭐 이미지 생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모든 거를 다 이제 연동해서 쓸 수가 있고, 구글 독스에 이제 문서 작업할 수 있게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글의 모든 그 문서 작업이랑 도구들을 활용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거의 모든 문서를 다 이제 구글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관리하거나 아니면은 로컬로 마크다운 형태로 옵시디언에서 관리하거나 거의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있어요. 얘 빨리 나오면은 이거 써가지고 이제 10분 활용하려고
준비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건 아직 출시가 안 됐으니까. 근데 나오면은 아주 또 저희 특집으로 한번 좀 다뤄봐야겠죠. 많이 쓸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아직 쟤는 출시가 안 됐고 한 3, 4개월 남았으니까 중요한 거는 근데 어쨌든 우리는 AI 에이전트를 자꾸 이제 써보고 미리부터 이제 준비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도 우리가 저 구글 이제 제미나이 스파크에 쓰는 기능들을 다 써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헤르메스 에이전트나 오픈클로를 사용하면은 이제 활용이 가능한 거죠. 헤르메스 에이전트는 도대체 또 뭐야?라고 이제 보시면은 이 노스 리서치라고 하는 곳에서 2월 달에 출시됐어요. 이 오픈클로는 작년 말에 출시됐고요. 근데 헤르메스 에이전트가 나왔는데 이게 또 엄청나게 이제 인기를 기터브에서 이제 끌어가지고 아주 많은 분들이 이제 다운로드를 이제 받았고 오픈클로보다도 많이 다운로드 받기도 했어요. 일부.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또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좋길래 이렇게 많이들 쓰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헤르메스 에이전트의 특징은 오픈클로랑 좀 다른 거죠. 자기 진화형 에이전트에 좀 특화가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기 진화형 에이전트. 그래서 과거에는 좀 우리가 어쨌든 에이전트나 챗봇들을 쓰면은 세션이 이렇게 종료가 되면은 데이터만 결과만 남고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과정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히스토리가 잘 안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에이전트가 성장한다기보다는 계속 내가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가는 어떤 형태로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 얘네들은 자율적으로 성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헤르메스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해보시면은 얘랑 이제 업무를 여러 가지 처리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뭐 미스가 나가지고 수정사항을 요청한다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은 중간중간에 스스로 이 메모리 이제 막다운에다가 계속 이제 기록을 해요. 히스토리나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을 기록을 하면서 스스로 이게 이제 축적이 되면서 성장하는 구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자꾸 자율형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스스로 하도록 자꾸 해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록이 쌓이면 그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갈 때 이런 헤르메스 에이전트 같은 것들이 상당히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관점에서 이제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오늘 헤르메스 에이전트를 좀 다루고요. 얘네들도 특징은 뭐 오픈글로랑 사실은 거의 뭐 친척과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냥 PC, 로컬 PC에 설치해서 로컬 PC에 있는 것들을 다 조작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단점은 로컬 PC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죠. 이제 PC가 한대 여분의 PC가 꼭 필요합니다.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이 가능하고 이게 뭐 저는 사실 뭐 보안 전문가는 아니어가지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뭐죠 오픈클로보다는 보안성이 조금 더 뛰어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보안 담당자 아니어서 이건 언급만 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얘한테 뭐든지 다 시킬 수 있습니다. 뭐 리서치도 시킬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사무 업무 자동화하는 것도 다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저는 UX UI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좀 시킬 거고요. 그래서 오픈클로랑 이제 차이점은 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 더 자율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학습 중심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에요. 근데 작동되는 방식은 거의 비슷해서 사실 웬만큼 처음 써볼 때는 이 차이점을 크게는 이제 못 느낍니다. 근데 조금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하나의 독립적인 에이전트를 좀 잘 키워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헤르메스 에이전트를 추천하고 여러 개의 이제 다수의 이제 이런 에이전트를 구축해가지고 어떤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이제 처리하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시면 오픈클로를 쓰시는 거를 추천을 좀 하고 있어요. 헤르메스 에이전트를 쓰면 또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그 이제 오픈 AI의 코덱스 모델을 이제 구독하고 계시면은 그러니까 오픈 AI 이제 챗GPT를 구독하고 계시면은 그 코덱스 모델을 그냥 구독 모델로 연동해서 쓸 수가 있어요. 오픈클로 같은 경우는 전부 API로 연동해야 돼서 무슨 말이냐 이제 과금이 되거든요. 무슨 일을 시키면은 계속 추가적인 돈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좀 쓰면서 약간 스트레스 좀 받을 때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그렇게까지 뭐 자원이 무한정 돼 있는 뭐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일을 시킬 때마다 어쨌든 AI한테 직원한테 시킬 때마다도 돈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얘가 돈을 얼마 쓰는지도 이제 나중에 중간중간 확인도 해줘야 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어쨌든 구독 모델을 연동해서 이 오픈 AI를 이제 챗GPT 이제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헤르메스 에이전트를 그냥 연동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헤르메스 에이전트가 괜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뭐 코덱스 5.5도 가뜩이나 또 업데이트돼서 성능이 좋아졌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설치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그 헤르메스 에이전트 해가지고 여러분들 구글에서 검색하시면은 요 사이트가 떠요. 사이트 뜨면은 요 명령어가 있어요. 인스톨이 있는데 인스톨 2개 명령만 있으면 다 설치됩니다. 이제 인스톨에다가 이거 터미널 여셔가지고 요 명령어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쭉 설치되면은
요 다음에 헤르메스 셋업이라고 해서 또 넣으시면은 이제 셋업만 해주면 돼요. 셋업할 때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냐면 아까 그 두뇌 그러니까 무슨 모델을 연결해 줄 거냐 라지 랭귀지 모델을 그래서 그게 뭐 코덱스인지 제미나인지 클로드인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연결해 주시면 되고 또 채널을 또 연결해 줘야 돼요. 채널 연결해서 이게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텔레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슬랙 같은데 아니면은 저기 이제 디스코드 같은데 연동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저기 이 텔레그램에다 이렇게 연동을 해놨어요. 텔레그램에 연동해놨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세팅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직원을 한 명 이제 세팅해서 쓰는 구조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직원을 사람을 채용해서 뽑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에이전트 이제 직원을 이제 채용해서 이렇게 PC 상에 세팅해서 놓고 우리 같은 경우는 UX UI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UX 리서처를 얘가 쓰고 아니면 UX 디자이너로 얘를 쓰고 아니면 UI 디자이너 아니면은 이제 지금 바이브 코딩 하는 것들이 이제 쉬웠으니까 UI 이제 개발자까지 우리가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얘네를 통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AI 직원들을 이제 데리고서 일하는 시대가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세팅이 이제 되고 나면은 사실 얘네들은 직원으로서 이제 일을 하는데 직원이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직장에 이제 들어왔는데 일을 잘 시키려면은 이제 업무 인수인계가 잘 돼야 되잖아요. 업무 인수인계가 잘 돼야 돼가지고 무슨 말이냐면은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고퀄리티 데이터들을 얘한테 잘 넣어줘야 얘가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세팅해 놓으면은 어디다 써먹을 데가 없어요. 왜냐면 머리는 깡통이에요.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이 LLM 위키가 굉장히 중요하다. AI 에이전트한테 일을 잘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세컨드 브레인 개념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 세컨드 브레인 개념은 나온 지는 좀 됐죠. 이게 그 생산성 전문가인 티아고 포르테라고 하는 분이 제시한 개념이고 이 보니까 인간의 뇌가 너무 가득 찼어. 막 가득 차가지고 꽉 차 있으니까 야 인간의 뇌는 아이디어를 내서 생산적인 일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기억하는 양은 너무 많이 쓰니까 기억은 딴 데다 시키고 인간의 뇌 자체는 어떤 그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하는데 쓰자라는 뭐 그런 개념에서 접목을 이제 제시를 한 개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그냥 데이터를 잘 저장해 놓는 데 주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 AI 시대에 세컨드 브레인이 더 필요해진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AI들이 우리가 뭔가 일을 딱 시키면은 엄청나게 많은 산출물을 뽑아내잖아요. 지난 한 3년 사이에 뽑아낸 산출물이 그동안 그 인류가 축적해놨던 모든 그 생산해놓은 데이터나 자료보다도 더 많은 걸 생산했대요. 사람들이 다 생산을 시키니까 이제 AI로. 근데 이렇게 굉장히 멋진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디테일한 그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AI한테 뭐 글 쓰라고 하면은 대충 뭐 한 페이지든 10페이지든 100페이지든 써주죠. 근데 중요한 거는 괜찮은 걸 써야 되잖아요. 정말로 정교한 작업을 이제 AI한테 시켜야 되는데 이제는 나만의 고유한 철학과 그리고 아주 디테일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얘한테 아주 정교하게 필요한 데이터를 전달해주면은 그러면은 좋은 결과 똑같이 AI를 쓰더라도 이 사람이 만들어낸 퀄리티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AI들이 한 80점, 70점짜리 답들은 그냥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이제. 그리고 맥락에 상관없는 얘기도 막 쓰고 그렇기 때문에 맥락에 정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80점 낼 때 나는 90점, 95점, 199점 갈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준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체계화시킨 게 안드레 카파시가 AI 시대에 적합하게 이제 정의한 개념이 LLM 위키죠. LLM 위키. LLM 위키라고 하는 거는 위키는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거고 LLM은 거기서 일을 시키는 언어 모델 역할이고 그 다음에 요건 IDE, 그래서 인터페이스로 우리가 쓰는 요 프로그램은 통합 개발 환경 도구는 옵시디언을 이제 쓰면은 좋다. 그래서 옵시디언을 저희가 이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옵시디언, LLM의 역할은 지난번엔 클로드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LLM의 역할을 이 헤르메스 에이전트가 하고 그 안에서 일하는 LLM의 역할로는 이제 코덱스가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 이 마크다운으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근데 마크다운 보니까 이 마크다운을 왜 이렇게 바꿔? 라고 해서 보니까 이 마크다운으로 문서를 바꿔 놓으시잖아요. 그러면은 AI들이 일을 엄청 잘합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토큰 효율성이 엄청 높대요. 그래서 이제 HTML이라고 비교했을 때 토큰 소모량이 65%에서 90%까지 감소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글을 쓰든지 읽든지 처리 속도도 빨라요.
데이터의 밀도가 아주 높잖아요. 그러니까 마크다운은 딱 필요한 데이터만 정리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HTML은 뭐 이런 웹 태그나 뭐 CSS 클래스라든지 이게 많으니까 읽고 쓸 때 얘네가 엄청 힘든 거예요. 이제 무겁죠. 그래서 이 자료 이제 보시면은 블로그 포스트나 이커머스 페이지 만들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는 HTML을 처리했을 때고 요거는 저기 이제 마크다운으로 처리했을 때 토큰 사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똑같은 직원을 쓰더라도 우리가 이제 비용을 적게 들인 게 또 관점이에요. 사장님 입장에서의 관점은 야 우리 조금 똑같은 직원 쓰는데 일은 똑같이 해요. 얘네가 둘 다 시켰는데 결과물을 똑같이 하고 한 명이 더 잘하는데 비용도 적게 들고 그리고 또 시간도 더 빨리 해. 그럼 당연히 B라고 하는 직원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I 에이전트가 아까 그 얘기한 B라는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마크다운이다. 그리고 마크다운을 잘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옵시디언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로컬 데이터, 나만의 데이터를 축적해서 디자이너만의 고유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아주 디테일하고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얘네게 폴더 구조로 폴더 중심이 아니라 연결 중심으로 이렇게 노드 구조로 연결돼 있거든요. 옵시디언에서 데이터를 다 이렇게 노드로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노드로 연결을 왜 시키나? 이제 또 보니까 이 데이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게 다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RAG 모델들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굉장히 양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게 그냥 데이터를 넣으면은 데이터량 읽다가 이 문맥이 끊기는 거예요. 얘네가 데이터에 있는 거에 한계가 있잖아요. LLM 모델들이. 근데 어텐션 모델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뭔가 주목해서 연관성을 보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저희가 이렇게 미리 다 연관을 이렇게 시켜놓으면은 얘가 저희가 정해놓은 폴더나 어떤 자료 안에서 연결 구조를 보고서 어떤 주제가 하나 딱 던져지면은 그 주제 하나를 딱 잡아서 거기에 대한 연관된 노드 구조에 관련된 자료들만 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LLM들이 아주 일하기가 이제 빠르고 아주 효과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옵시디언 기반으로 해서 마크다운 형태로 여러분들이 노드 구조로 자료를 만들어 오시면은 LLM들이 우리 정말 우리 대표님, 우리 사장님 아주 그냥 내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오셔서 슉슉슉 날아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를 만들어줘서 이제는 우리 AI 에이전트 직원들이 UX 리서처, UX 디자이너들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또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용을 좀 이제 해보는데 활용을 이제 해보고 싶을 때는 일단 중요한 거는 옵시디언을 잘 세팅해 놓으시는 게 이제 중요해요. 옵시디언.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냐면 데이터 값이 이렇게 좋아야 이제 결과들이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옵시디언 쓰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화돼서 이제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 UX 관련된 데이터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자료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보시면 이 인덱스 하나에다가 우선 모든 걸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놔서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구성이 돼 있는지랑 이 규칙도 다 만들어줘야 돼요. 옵시디언도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돼서 만들 수 있을지. 물론 이런 것도 다 LLM을 통해서 시키죠. 직접 안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옵시디언 운영되는 방식을 만들어 놓으시면은 얘가 이렇게 노드 구조로 이 자료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을 딱 시키면은 이게 뭐 UT에 대한 거다라고 이제 한다든지 뭐 사용자 뭐 디자인에 대한 거다. 디자인 뭐 MD 파일에 대한 거다. 사용자 조사 데이터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어서 이런 자료들을 아주 빠르게 찾아가지고 정리해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그 자산화 시키는 거예요. 자산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UX UI 디자인 쭉 했었는데 했었던 뭐 사용성 평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희가 옵저베이션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UT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시나리오 디자인 한다든지 이런 걸 다 이제 어떻게 그동안 했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다 문서화시켜서 우리 직원들 AI 에이전트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어피니티 맵은 어떻게 만드냐, 페르소나는 인사이트 리포트는 어떻게 작업해야 돼. 그리고 아니면은 인터뷰 데이터가 있으면 인터뷰 분석은 어떤 식으로 작업해야 돼.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는 이 UX에 대한 것들.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이런 그 심리학, UX 심리학에 대한 부분들을 옛날에는 사실 공부만 하고 적용을 잘 못 시켰는데 이런 UX 심리학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다 이제 스킬로 이제 만들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이 심리학 이론들이 잘 UX에 적용이 됐는지까지도 얘를 통해서 다 평가를 해볼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이 UX에 대한 우리의 난리지를 이런 식으로 아예 스킬화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놔서 그래서 요게 이제 이런 스킬들이 이제 많아지고 쌓이면은 그럼 이제 얘가 UX 전문가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이제 에이전트, 헤르메스 에이전트든 그게 오픈클로든 아니면 제미나이 스파크든 이제는 이 전문성들을 이렇게 데이터들을 잘 정리해서 해줄 때 이제는 얘는 UX UI 디자인에 상당히 특화된 이 에이전트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선 이제 구성을 해줬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세팅한 건 헤르메스 에이전트를 이제 세팅해 줬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 원격 데스크탑으로 이제 제가 이제 로컬 PC에 이제 세팅 해 놓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기 뭐냐 제가 그 이제 저희 와이프가 이제 그 맥북을 쓰다가 디스플레이가 깨졌어요. 디스플레이인데 나가가지고 디스플레이가 나갔는데 수리하려고 보니까 수리 비용이 얼마더라? 수리 비용 90만 원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맥북인데. 그래서 중고 비용을 알아보니까 중고가 6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고 60만 원짜리 하나 이제 사주고 제가 이제 깨진 거를 집에 놔둔 게 있었는데 그게 거기다가 이제 설치를 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디스플레이 깨져 있어서 안 보여요, 사실 이제. 근데 이렇게 연결해 놓으니까 이렇게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헤르메스 에이전트를 이제 설치를 했어요. 여기 뭐 오픈클로 에이전트라고 PC명을 이렇게 해놨고 지금 설치는 헤르메스 에이전트를 지금 설치한 모습입니다. 네, 설치는 이렇게 터미널 창에서 하는데 뭐 어렵진 않아요. 여기다 아까 얘기한 대로 명령어 2개만 넣으면은 바로 설치 알아서 뭐 잘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부담 없이 뭐 설치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 PC 상에 헤르메스 에이전트가 설치가 돼 있는데 사실 한번 설치해 놓으면은 별로 볼 일은 별로 없습니다. 네, 별로 볼 일은 없고 얘를 이제 할 수 있도록 연동해 놓은 거는 여기 이제 텔레그램에다가 이제 연결을 해놨어요. 이 텔레그램은 지금 윈도우 PC에서 이제 보는 화면인데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에 연동이 돼서 제가 시키는 업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얘한테 세팅이 돼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웹에 대한 리서치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제 뭐 제가 시키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간단하게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단은 제가 그 날씨 그날의 날씨가 이제 중요한 날씨 정보를 저한테 보내놓으라고 다 얘기해놨어요. 날씨 정보를 이렇게 제가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줍니다. 저도 이제 AI 관련된 뉴스들을 이제 많이 보니까 AI 관련된 뉴스들을 다 정리를 시켜요. 그래서 AI 관련된 뉴스도 시키고 이제 AX 관련된 뉴스도 정리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 AI 관련된 거 하고 또 이제 피그마 관련된 거 아니 뭐 구글 관련된 거 이제 저희는 이제 관련된 그 UX UI 디자인 관련된 회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냥 뉴스 검색하라고 하니까 좀 디테일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제가 관심 있는 주제들 별로 해가지고 다 조사를 시킨 다음에 이 내용들을 이제 좀 보죠. 또 제가 근데 여기 검색해 보면 아직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직접 보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이제 조사를 시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을 시키는데. 제가 이제 얘한테 이 스킬 폴더를 심어줬어요. 스킬 폴더를 심어주니까 스킬 폴더 안에 어떻게 돼 있냐 이제 읽어보라고 얘한테 시킨 거예요. 이제 네 이렇게 시켰더니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위치는 이렇게 헤르메스 LLM 위키에서 스킬 폴더 있는데 보니까 요 정도 35개의 파일이 있는데 리서치 파일 13개, 유저빌리티, SNS, 인터뷰 분석, 페르소나, 뭐 시나리오 가지고 이게 다 기술들인 거죠. 요 관련된 부분들의 기술들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내가 그러면은 이 내용들을 파악했다라고 이제 얘가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 주제별로 뭐 인터뷰 분석인지, 페르소나 설계인지, 사용자 시나리오 설계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작업들을 이제 시킬 건데 얘한테 지금 실시간으로 시키면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아무래도 뭐 지금 저희 세미나 너무 짧고 해서 제가 미리 이제 시켜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인터뷰를 좀 진행해야겠다. 이제 카페를 하나 카페 UX UI 디자인을 하나 한다고 해봐요. 웹사이트 디자인 하나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고서 정성적 인터뷰를 이제 진행을 해야죠. 이 정성 인터뷰는 제가 봤을 때는 AI 시대에도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면 사용자에 대한 이 데이터는 결국에는 또 직접 만나야 되는 거는 뭐 거의 뭐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건 AI 에이전트들이 작업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사용자 데이터를 이제 사용자 인터뷰 진행해야 되니까 제가 얘한테 그냥 이렇게 한 줄 써줘요. 야 카페 UX UI 디자인 프로젝트가 들어왔는데 카페 이용자에 대한 정성적 인터뷰를 진행할 거야. 인터뷰 가이드 참고해서 인터뷰 계획을 가능한 상세히 적고 MD 파일로 저장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이제 근데 되게 간단하게 이제 한 줄 썼는데 간단하게 한 줄 썼지만 얘한테 이미 이제 세팅을 다 시켰죠. 야 제가 인터뷰 이런 거 요청하면은 스킬 안에 있는 어떤 기술들을 써가지고 작성을 해라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내용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작성하고 MD 파일로 폴더에다 저장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작성된 부분들을 이제 보면은 얘가 이제 이 스킬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스킬 어디 갔냐? 네, 그래서 인터뷰에 대한 부분들 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서 요 내용도 인터뷰 기획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작성을 시켰더니 UX 디자인 프로세스 있군요. 여기 리포트 이제 보면은 정성적 인터뷰 계획서라고 해서 작성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줬습니다. 이제 그래서 카페 인터뷰 작성 계획서를 요거 이제 제가 그냥 저는 채팅창에다 이렇게 한 줄 썼는데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네, 근데 왜냐면은 요거는 좋은 점이 뭐 챗GPT나 이런 걸 쓰셔도 이런 식의 작성은 되지만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스킬로 해서 굉장히 제가 원하는 어떤 형태의 질문들과 방식들로서 디테일한 작업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업을 시킨 다음에도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적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용한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계획들을 쭉 다 세웠고, 그리고 이제 운영 원칙이랑 뭐 이런 것들 해서 하고, 만났을 때 무슨 대화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아주 상세한 내용들까지 작성을 해줬습니다. 물론 뭐 사람이니까 저희가 이제 내용들은 실제로 수정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마크다운 형태로 다 이렇게 저장을 해준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일을 시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야 인터뷰해서 이제 인터뷰 이제 실제 이제 진행을 해서 인터뷰에 대한 그 내용들을 저장해왔어요. 요거 아닌데, 네, 유저 데이터가 어디 갔더라. 네, 있군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사용자 인터뷰, 이제 카페에서 이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자료를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사용자 인터뷰를 이제 수행을 해서 여기에 대한 데이터들, 네, 이런 식으로 각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답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넣어서, 이런 건 이제 실제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네, 이런 식의 데이터들을 같이 이제 포함을 시켜줍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런 데이터만 이제 로컬로 이제 폴더에 넣어줘야 되죠. 이제 마크다운 형태로 이제 옵시디언에서 이제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옵시디언에 넣으면 자동으로 또 마크다운 형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야 5명 카페에 대한 이 인터뷰를 수행했고 폴더 안에 4에서 8번에 해당한 데이터 인터뷰를 분석 가이드 활용해서 상세한 분석 자료를 또 만들어서 저장해라라고 또 이제 한마디 해주면은 열심히 또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분석 보고서를 작성을 또 해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분석 보고서를 또 작성해 준 걸 또 보니까 분석 보고서였군요. 네, 카페에 사용한 사용자에 대한 분석 보고서, 스킬은 어떤 걸 자기가 썼고, 여기 스킬에서 제시한 5단계 프레임워크를 따라서 요 5단계 프레임워크를 제가 제시를 했거든요. 요걸 따라서 이제 작성을 해 주는 거예요. 네, 요 사용자들이 조사가 됐다. 그리고 연구자별로 어떤 것들을 물어봤고, 그리고 또 요 내용들에 대해서 코드화를 이제 시킵니다. 코드화. 요 이제 가이드에 이제 코드화 시키는 걸 시켜놨어요. 코딩을 이제 이런 식으로 주요 참고자 인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다 코딩화를 시켜가지고 정량적으로도 내용들 볼 수 있게 같이 이제 분석을 시켜서 요거를 어피니티 맵으로서 정리되는 형태로 이렇게 제시가 된다. 네, 요거는 뭐 UX 리서치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돼서 인터뷰를 이제 분석하고 나니까 또 이제 분석 데이터가 이제 나왔잖아요. 야, 그럼 카페 5명의 인터뷰 데이터랑 분석 데이터 활용해서 페르소나, 이 UX UI 프로젝트를 위한 페르소나를 만들어서 역시 마크다운 형태의 파일로 저장을 해라라고 또 요청을 합니다. 그럼 또 페르소나도 역시 친환경 대표 이 결과에 대해서 이 페르소나를 생성해서 저장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이 페르소나 세트, 그래서 약간 5명에 대해서 약간 사용자 각각의 사용자에 대해서 어떤 식의 특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핵심 페르소나마다 갖고 있는 목표와 그리고 이유, 동기, 행동 패턴, 페인 포인트, 또 요구사항에 대한 니즈 같은 것들을 정리하고 UX UI 설계에 어떤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정리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작업이 이제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또 이 페르소나 이제 문서랑 기존의 사용자 문서를 이제 가지고서,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또 뭐 PRD 이제 문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하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럼 나 이거 원페이지로 이제 카페에 대한 웹사이트 디자인 할 건데 어떻게 작업해야 돼? 라고 이제 요청해서 작업하면은 또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요, 이제. 그래서 제가 강민우라고 하는 요 친구 한 명을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PRD 문서를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네. 작업을 해서 어떤 문제들 해결할지에 대한 부분과 목표와 사용자, 또 성공 지표, 그리고 이제 이 타겟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제 페이지가 어떤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는지, 이 스크롤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헤더부터 해가지고 히어로 섹션부터 푸터까지 해서 쭉 정리를 해주고, 섹션별로 상세 요구 사항들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컨텐츠에 대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또 작업이 되게 돼 있고, 기능적인 요구 사항들까지 작업이 돼서 요청을 했습니다. 뭐 디자인에 대한 방향들까지도 정리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리된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서 얘한테 그냥 이제 웹사이트를
디자인 하라고 하면 PRD 문서가 이제 작업이 됐잖아요. PRD 문서가 이제 작업이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한 페이지짜리 이제 HTML로 구성된 웹사이트를 작업해서 이제 설계해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작업을 해서 이제 저장을 해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 제가 이제 이 MD 파일은 미리 이제 선정을 해놨었어요. 색상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보여서 요거는 이제 수정은 아직 안 한 거예요. 이제 수정은 안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이 아까 사용자 조사했던 내용들을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결과로 네, 디자인을 이렇게 해서 작업한 형태로 결과를 만들어라라고 이제 그냥 시켜서 에이전트한테 시키면은 바로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결과물들을 이제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습니다. 근데 뭐 바이브 코딩 시켜도 요즘에 이 정도는 이제 작업들은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잘 하시니까 뭐 이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식으로 전체 프로세스를 쭉 밟을 수 있고 여기다가 이제 한 술 더해서 이 만들어진 이 HTML 이제 이 파일에 대해서도 평가까지 시킬 수 있어요. 평가. 네, 평가를 시켜서 여기 이 스킬 중에 이제 보면은 이 사용성 평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이제 작업을 저희가 다 해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성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작업해 놓으면은 이 사용성 평가를 가지고서 기존에 물론 이제 전문가 휴리스틱 평가도 할 수 있고 사용성 평가도 외부로 수행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용성 평가까지 여러분들이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UT에 대해서 이 사용성 평가된 것들, 뭐 요거는 이제 그 다른 이제 자료, 요거까지 제가 아까 자료에 대해서는 사용성 평가까지 못 시켰었어요. 이렇게 평가를 이제 시켜봐서 이게 어떤 그 목표들로 충분히 달성이 됐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들을 이제 수정해야 되는지까지도 다 도출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전체 UX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그냥 우리가 PC 상에 다 이제 UX에 대한 부분들을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 에이전트랑 그냥 둘이서 대화하면서 그냥 다 시키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요 과정들을 이제는 점점점 우리가 이제 손을 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직접 이제 손대야 되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아까 이제 AI 네이티브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AI 얘네들은 에이전트들은 정해진 시간에 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애한테 이제 언제 일을 하라고 얘기해놓고 그 과정이 끝나면 또 다음 이 에이전트한테 또 다음 과정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라고 미리 세팅을 이제 시켜놓으면은 이렇게 뭔가 리서치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리해서 최종 결과까지 만드는 작업들을 사람이 점점 왜냐면 마크다운 형태로 파일이 다 저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일일이 다 확인하지 않아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직은 부족하죠. 얘네한테 시켜보면 결과물이 좀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한 점들이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뭐냐면은 자꾸 이제 AI의 성능이 아주 빠르게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도 여러 가지 AI들 만드는 결과나 이제 문서들이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퀄리티가 훨씬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는 그 휴리스틱 이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문가 평가로서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UX UI 결과들을 평가해서 전달해 주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 2년 뭐 3년 전에는 이제 AI한테 초안 정도만 도움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얘한테 작업을 시키고 나면은 이제는 저보다 더 잘할 때들도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심지어 속도도 엄청 빨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는 이 AI 네이티브로 전환되는 속도가 엄청나게 이제 빨라진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아예 이렇게 시스템화 시켜놓은 상태에서 이 AI 에이전트들한테 UX UI 디자인을 이제 위임을 시키고 얘네들이 일을 하게 해서 이 작업하게 되는 방식으로 보시면은 좋고요. 기본적으로 이 방식 자체가 결국에는 얘한테 이제 시켜놓으면은 기존에 이제 이 클로우드나 이런 것들 사용 노트북 LLM 이제 이 뭐죠? 작업 방식들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우리가 자꾸 일을 좀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에이전트한테 위임해서 시킬 수가 있고 얘네는 또 자율형이고 학습이 가능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 구조를 가지고서 작업해 나가는 아주 큰 장점이 있어서 이러한 방식으로 작업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UX UI를 전환을 해가시면은 AI 네이티브 시스템을 구축해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준비된 내용들까지 해서 좀 얘기를 드렸고요. 우리 이제 아마 이 정도 이렇게 전달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완전히 이제 시스템을 좀 새로 구축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이제 시스템 좀 구축할까? AI 에이전트들 어떻게 좀 세팅해서 쓸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큰 방향이랑 실제 활용 가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셔서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부분들을 세팅해서 잘 활용하시는 것도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여러 가지 역량들은 많이 필요해요. 사실 이런 거 세팅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첫 번째는 이 UX에 대한 역량이 중요하다. UX. 왜냐면 본질. 결국에는 이 도대체 사용성이 뭐고, 사용자 경험의 목적이 뭐고, 인터뷰는 왜 하고, 페르소나는 왜 만들고, 그리고 또 UI, PRD 문서는 어떻게 만들고, 사용성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한 그 모든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또 디자인이 잘 만들어지는 데에 대한 심미적인 어떤 높은 안목도 저희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UX 본질에 대한 어떤 내용들도 계속 공부를 AI 시대에도 많이 해나가야 되고,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안목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져서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AI 직원들이 일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을 잘할 때까지, 내가 원하는 이 높은 수준까지 갈 때까지 얘네들을 막 후려치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자꾸 이제 학습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역량이 필요해요. 그래서 디자인 역량이랑 UX 지식이랑 경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이제 아주 오히려 옛날보다 더 중요해졌다라고 이제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런 AX죠. 이제 그래서 이 AI 시스템을 어떻게 세팅할 거냐, 그리고 여기다 넣는 프롬프트, 그리고 또 뭐 요즘에 뭐 하넥스 컨텍스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접목을 시킬 건지에 대한 이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세팅해 나가시면서 역량을 키워 나가시면은 우리가 일을 굉장히 내가 원하는 디테일한 일하는 방식이나 업무들은 또 다들 회사나 업무에 따라 다르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세팅해 나가시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구조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Q&A를 좀 하고 좀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들 혹시 뭐 질의하고 싶으신거나 뭐 토론하시고 싶으신 내용 있으면은 같이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잠깐 뭐 결론적인 얘기 드리고 또 마무리를 이제 지면은, 그래서 AI 이렇게 시스템화해서 구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화된 형태로 구축하시기를 꼭 제안을 좀 드리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UX를 좀 딥하게 내가 공부하고 싶다. 뭐 심리학이나 이제 아니면 진짜 UX에 대한 이론, 데이터 어떻게 하는지, 또 리서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그 본질적인 것들을 AI 시대에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되는지를 좀 깊이 있게 공부도 하고, 사람이 또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도움 많이 되더라고요. 사는 분들은 나 대학원을 좀 다녀야겠다 하는 분들은 저희 이제 서울 미디어 대학원대학교에서 같이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좀 체계적으로 오늘 공부한 거 참 좋은데 이걸 내가 실제적으로 접목하고 구현하려니까 좀 어떻게 될지 조금 감이 좀 안 온다. 구체적인 어떤 단계들까지 다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접목할 수 있으니까 AI DTQ 기술 자격증을 통해서도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습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 같은 경우는 아예 6단계로 이렇게 구성을 쭉 해놨어요. 그래서 6단계로 이제 쭉 구성을 해놔서 여러분들이 이제 접목하시면은 아예 그냥 다 바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이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저희가 이제 이 구조 교육 구정 자체가 이 오늘 얘기 드린 6단계 그 워크플로우 중심으로 이제 작업이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LLM 위키 시스템 구축해서 바이브 리서치하고 바이브 디자인, GUI 소스 만들고 바이브 코딩해서 AI 에이전틱 엔지니어링 통해서 이 과정들을 지속 가능한 형태로 자동화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구현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또 세부적으로 여러분들 필요한 내용들 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아직 이런 그 LLM 위키가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아니면은 이 마크다운 형태로 우리의 모든 기술을 스킬화 시키는 작업들, 그리고 디자인 MD 파일을 통해서 바이브 디자인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역량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또 바이브 코딩을 또 아직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바이브 코딩 기초부터 해가지고 뭐 데이터베이스 연동이랑 다양한 그 예제들을 통해서 또 하시고 하고 오픈클로 헤르메스 에이전트를 세팅하는 방식들까지 해서 다 교육 과정에 이제 포함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과정을 통해서 도움도 받으시면 좋겠고, AI DTQ 또 기술 자격증이랑 같이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 형태로 해서 이 4개 과정이 통합이 됐어요. UX, 프로덕트 디자인, 에이전트, 활용 디자인, 그리고 이제 이 추가가 새로 된 게 이제 디자인, 데이터 디자인 기술 자격이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디자인 협회랑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 4개를 동시에 또 여러분들이 근데 시험을 보셔야 돼요. 시험 보셔야 돼가지고 취득할 수 있으니까 이 과정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시험까지 보면은 제가 보니까 참 좋은 게 어쨌든 이 다 실습까지 있거든. 필기랑 실기를 다 해야 돼서 여러분들 공부하신 내용을 최종 아웃풋까지 만들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끝까지 가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시겠습니다.